오늘은 생명을 구하는 은빛 마법, 은박담요의 생존과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박담요는 우리나라에서는 은박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은박담요를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마일러 블랭킷입니다. 마일러라는 이름은 미국의 듀퐁사에서 개발한 어떤 소재입니다. 소재. 그래서 이렇게 상표 등록명이 마일러입니다. 그래서 아주 얇고 질긴 필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걸 절연제 또는 포장재로 많이 썼는데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의 태양 광과 복사열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찾아낸 게 이 마일러입니다. 마일러 필름. 당시에는 이제 반투명한 이 필름이에요. 이 필름에다가 나사의 기술을 이용해서 은박 코팅을 합니다. 아주 얇게 증착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반사판을 만든 거예요. 반사 소재를 만든 거죠. 열반사 소재, 열복사 소재. 그래서 이걸로 실제 우주 장비와 위성들 이런 것들에 사용하면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 이제 검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 이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나사가 기존 마일러 필름에다가 은박 코팅을 했던 요 기술을 민간 이전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은박 담요 불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걸 스페이스 블랭킷, 왜냐면 나사에서 개발한 거였으니까 스페이스, 실제 우주에서 사용했던 스페이스 블랭킷, 그리고 뭐 생존 상황에 쓸 수 있다 서바이벌 블랭킷으로 부르고, 또는 그냥 원래 듀퐁사의 원래 소재 이름이었던 마일러, 그 이름을 써서 마일러 블랭킷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은박 담요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은박 담요라고 저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박 담요의 장점이 뭐냐면 이 알루미늄 코팅에 의해 가지고 열 반사율, 즉 복사율을 90%, 많게는 98%까지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몸 가까이에 이렇게 감싸게 되면 우리 몸이 항상 열을 내고 있죠. 적외선 방식으로 계속 열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려서 내 몸을 데우기 때문에 몸이 금방 따뜻해진 게 느껴집니다. 그걸 우리가 복사를 반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높아요. 게다가 외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열을 발산한, 내추온보다 낮은 열을 발산하는 그 복사열도 반사시켜버린 효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온 유지의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제가 얘기했던 대류, 그다음 전도, 복사에 대한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잘만 우리가 활용하면 이 세 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바로 은박담요, 이 서바이벌 블랭킷입니다. 그래서 기본 열 복사에 대한 부분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건데, 열 전도와 그다음 이 대류 현상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바른 차용 방법들, 활용 방법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체온 유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몸 가까이에 밀착해 서 이렇게 감싸줘야만이 내 체온을 가까운 데서 바로 되돌려서 내 몸을 데우는 효과를 체감합니다. 이게 너무 멀게 되면 이 열반사 효과가 떨어지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몸을 최대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담요처럼 뒤집어 쓰는 것을 가장 추천한 방식이고, 그다음 맨살 위보다는 기본 옷을 입은 상태에다가 덮어 쓰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은박담요가 기존 옷이 형성하고 있는 공기층, 이 보온층 플러스 한 번 더 공기층을 더 형성하죠. 그냥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 열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옷이 단열층을 만들어 주지만 이게 계속 열이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발산이 되고 있어요. 그걸 뚫고 옷을 여러 개 뚫고 열이 결국은 나옵니다.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이 열 감지 장비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이 스코프를 이용해 가지고 적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죠. 두꺼운 옷을 입더라도 열이 뚫고 나옵니다. 그 체열 감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 반대로 우리 몸을 두꺼운 옷을 입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데워지고 열을 가열되고 하면서 또 뚫고 나옵니다. 그거를 한 번 더 되돌려주는 효과. 그 다음 바깥에서 이 대류 현상과 열 전도로 비바람, 눈 같은 것들에서 뺏긴 것을 막아주는 또 방풍, 방수, 소재 역할, 그런 방패막이 되기 때문에 옷 위에 입는 것을 또 추천하죠. 맨살에 닿게 되면
이게 오히려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은 열 전도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금방 바깥의 낮은 온도에 낮춰진 이 알루미늄이 내 체온에 닿게 되면 내 체열을 뺏어가 버립니다. 열 전도율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맨살에 입는 것보다는 옷 위에다가 둘러져서 공기층도 형성하면서 외부의 대류보다 전도에 의한 원인들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입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꽝꽝 이렇게 틈없이 사용하게 되면 내부에 결로가 생깁니다. 온도차인 결로, 그다음 우리 몸도 계속 땀과 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음박담요 표면 안쪽에 맺히게 되면 결로가 생겨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환기를 시켜준다거나, 그러니까 한번 담요를 한번 펼쳐서 공기를 통기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덮을 때 이 공기가 좀 드나들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준 것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야 될 때, 그럴 때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환자한테 쓸 때는 중간중간 열어가지고 말 그대로 어디 젖은 부분이 없는지, 결로가 생긴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고 다시 또 감싸주고, 이런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방수 소재이기 때문에 방수 매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단독으로 쓰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아주 얇잖아요. 단열층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가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 이게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언급했다시피 알루미늄 코팅의 열 전도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바닥에 차가운 이 온도를 금방 이게 확산해서 내 몸의 온도를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사용한 것보다는 밑에 단열층 형성할 수 있는 낙엽이나 풀 같은 것들, 그 다음 장가지들을 같이 혼합해 가지고 이 단열층 형성한 위에다가 다시 덮어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낙엽과 풀, 가지 젖은 부분에, 그다음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 습기, 그런 부분이 몸을 젖는 그런 어떤 문제를 사전에 예방도 하지만, 그다음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바로 또 반사도 시켜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단열층 형성한 위에다가 최소 20cm 정도 형성한 위에다가 깔아주면 아주 훌륭한 방수 매트,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보온 매트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쉘터 만들 때 굉장히 좋은 지붕 재료 또는 덮개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악충을 발생했을 때 자연 재료만으로 쉘터를 만든다. 특히 1차적으로 방풍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악충을 대비해서 방수가 돼야 돼요. 근데 방풍되는 정도의 쉘터를 만드는데도 제대로 만들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립니다. 주변에서 자원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방수까지 고려하면요, 이거 제대로 만들려면 한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동안 내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이 에너지 소모, 수분 소모 상당합니다. 잘못하면 탈진해요, 쉘터 만들다가. 근데 음박담요가 있으면 펼치면 끝납니다. 기본 프레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끝만 연결해서 주변 자연재료 환경에 그냥 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냥 이 펼치기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쉘터가 만들어집니다. 쉘터를 만드는 소재로서 이만큼 뛰어난 소재가 없어요. 그래서 쉘터를 만들 때 주의사항은 좀 잘 찢어집니다. 인열 강도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연결 부위라든가 귀퉁이 부분 이런 것들은 풀이나 돌 아니면 낙엽 같은 거 묶어가지고 끈을 연결해서 연장하거나 확장하는 방법. 다음에 요거 귀퉁이 매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매듭을 이용해서 최대한 찢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그런 찢어짐에 대한 예방이 될 거고, 그 다음 프레임을 만들 때도 이 뾰족한 가지 부분을 좀 다듬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기둥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만약 바람이 불면서 마찰을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나무들, 프레임을 쓸 나무들은 좀 다듬어주는 그런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이렇게 쉘터 앞에다 불을 피울 때 이 음박담요를 방풍벽 겸 열 반사벽으로 쓰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독으로 모닥불 피우는 것보다 이걸 쉘터와 그 다음 모닥불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뒤로 가는 이 모닥불의 열 복사를 되돌려주는 그런 열 반사판으로 쓰게 되면 효율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용해 보더라도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확실히 효율이 다르더라. 이렇게 열 반사벽으로서도 좋다. 쉘터, 그다음 열 반사벽 이렇게 사용하면 생존 쉘터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건 SOS 신호 역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빛 반사가 된다고요. 이게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빛 반사가 됩니다. 열 반사도 되지만 빛 반사도 돼요. 그래서 음영 지역, 이 수목에 가지고 좀 가려지는 여름에 가려지는 그 공간에서도 공중에서는 보입니다. 반짝하면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난을 당하거나 실종 상황이 되더라도 이 음박 담요를 펼쳐놓게 되면 이 음영 지역을 뚫고도 공중 정찰 자원이 뭐 드론이라든가 뭐 헬기 이런 구조대원들의 이 수색 장비에 노출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걸 평평한 곳에 그냥 펼쳐만 놓더라도 이 색 대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인지가 가능하죠. 저기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조치를 했구나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펼쳐놓을 상황이 안 된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것 같다,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그냥 나뭇가지에만 이렇게 묶고만 두더라도 이게 펄럭펄럭하면서 시인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여러분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비상 상황에서 뛰어난 구조 신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양한 생존 도구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대표적으로 언급한 거 외에 정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뭐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거, 비 올 때 구덩이 파가지고 이걸 그냥 깔아놓기만 하더라도 빗물이 고이는 식수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빗물 수집용의 용기가 또 되고요. 그 다음 이걸 물을 담아서 이동할 수 있는 물주머니도 될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가로로 펼치지 않고 세로로만 쭉 펼치면 이거 구조 로프 됩니다. 기본적으로 2m 나오기 때문에 두 개만 엮어서 끝에다가 뭐 가방 같은 경기를 던져주면 물에 빠진 사람들 구조할 수 있는 구조 로프 정도의 인장 강도 효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건 배낭을 짐 다 싸기 전에 배낭 안에다가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 배낭의 물건들을 다시 그 위에 쌓고 배낭을 닫아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젖지 않는 방수 포장을 해주는 거죠. 또 반대로 배낭 자체도 젖지 않도록 외부에 레인 커버처럼도 쓸 수 있습니다. 레인 커버처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배낭이 적게 되면 무게가 적게는 1에서 2kg 정도, 많게는 3, 4kg 정도 무게가 늘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배낭이 물 먹어가지고. 그러면 그 늘어난 무게만큼 체력고가 심해지죠. 그 다음 마찰이 많이 생기죠. 적게 되면. 그럼 피부가 쓸린단 말이죠. 통증을 유발하고 운동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배낭을 젖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배낭 자체에 대한 부분에 애초 레인커버처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방수팩처럼 내부에다가 해서 내용물이 젖지 않도록 쓸 수도 있다. 그 다음 열 차단 효과, 즉 복사열을 되돌려주는 효과를 반대로 이용하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서늘한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이 기본적으로 한 3, 4개 갖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이 그늘이 없는 곳에 오랫동안 주차해야 될 때 있죠, 여름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가림막, 차양막을 윈드실드, 그러니까 앞유리에다가 딱 해놓습니다. 효과 아주 좋아요. 몇 시간 후에 돌아와도 안쪽은 상대적으로 서늘한 거죠. 열 차단 효과 아주 좋습니다. 이건 사막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사막에 비상용으로 그늘을 만들 수 있고 정글에서 마찬가지고 그다음 텐트 위에도 한 번 더 위에다가 덮어 씌워주게 되면 텐트 내부가 뜨거워진 걸 막아주는 그런 열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다음 또 응급처치용으로 쓰기도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팔걸이로 쓸 수도 있고 머리 다쳤다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두건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 끈으로 쓸 수도 있고 붕대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다치거나 특히 출혈을 동반하게 되면 이 순환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말 그대로 쇼크가 오게 되고 쇼크 오면 결국 저체온증이 굉장히 빨리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온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말 그대로 응급 담요, 진짜 서바이벌 블랭킷으로 응급 담요로 이렇게 환자를 또는 환부분을 덮어주는 그런 용도로 쓰면 말 그대로 골든타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게 워낙 얇고 기본적으로 이게 비닐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불꽃에 취약합니다. 또 불에 취약해요. 뭐냐면
불과 너무 가까운 곳에 이거 방풍벽을 만들거나 열 반사판을 만들면 불똥이 튀잖아요. 그럼 녹아버리고 바람 불면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요걸 장점을 쓴다 그러면 제가 필요할 때 이 불쏘시개가 별로 없을 때는 은박담요를 좀 찢어가지고 요걸 불쏘시개처럼 씁니다. 여기 또 우리가 비닐 태우면 좀 오래 타잖아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붙지 않는데 조금 열을 지속적으로 가열하면 이게 처음에 녹다가 불이 붙어요. 그렇게 쓸 수도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 불꽃에 취약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육할 때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기 산불이 나거나 불이 난 상태에서 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염복으로 쓸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몸에 들러붙어버려 녹아버리고 불 붙어버릴 수 있어요. 기본적인 열 반사는 되지만 직접적인 열에는 굉장히 취약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투습 기능이 없는 방수 소재다 보니까 우리가 몸에서 계속 발산되는 이 땀과 습기가 이 은박담요 안쪽에 맺힐 수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옷이 젖게 되는 거, 몸이 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체온을 더 빨리 뺏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중간중간 한 번씩 통기해주고, 그러니까 안쪽을 말려주고, 결로를 말려주고 사용하거나, 이 수분과 습기가 빠져나오고 공기에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틈을 만들어주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침낭 안쪽에 써버리게 되면, 오히려 옷이 젖어버려요. 반대로 침낭 바깥에 덮잖아요.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러면 온도 차이와 그다음 이 침낭 바깥으로 나가는 이 습기 이런 것들에서 은박담요 안쪽에 결로가 생깁니다. 그 결로에서 침낭 외피가 젖어버려요. 이걸 잘못 사용하면 잘못하면 침낭 자체가 젖어버려서 보온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침낭 커버처럼 쓰지 마라. 오히려 그건 독이 된다. 그냥 위쪽에 한번 살짝 띄워서 덮는다는 느낌. 아니면 조금 젖어도 되거나 하면 이런 젖는 것에 강한 소재라 그러면 그냥 위에 덮어준다면 보온성에 대한 부분은 더 좋아지겠지만 그런 생활방수 소재가 아닌 침낭에다가 썼다가는 잘못하면 오히려 더 체온 손실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결로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잘 찢어집니다. 인장 강도 굉장히 뛰어나요. 이거 두세 사람 매달려도 안 끊어집니다. 근데 얇아서 잘 찢어져요. 그래서 뾰족한 거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 요거를 쉘터 쓸 때 아까처럼 그 프레임들 뾰족한 거 나뭇가지 튀어나온 거 없는지 봐야 되고, 끝부분을 연결했을 때 낙엽이라든가 풀 이런 거 돌 같은 경우에서 매듭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 귀퉁이 매듭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해줘서 사용해야지 이게 확 찢어진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선 같은 경우 바위가 많은 곳에서 쉘터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위험한 게 바람이 많이 불다 보면 펄럭펄럭 하다가 바위 같은 데 살짝 부딪히거나 조금 마찰이 생기면 확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대리 현상을 차단하는 그런 생존 담요 쓸 때는 차라리 그냥 몸 가까이 담요로서 덮고 버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설프게 쉘터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돌이 많은 지역에서 바람이 많은 노출된 곳에서 만약에 버텨야 된다 그러면 쉘터를 만들려기보다는 그냥 몸 가까이 뒤집어 쓰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찢어짐에 약하기 때문에. 실제 제가 한 만들어 봤는데 펄럭펄럭 하다가 팍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연결 부분이. 하도 펄럭이니까. 남대로 이 낙엽을 쓰고 했는데도 거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막 계속 펄럭펄럭 하다 보니까 결국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확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 찢어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개선된 거를 원한다 그러면 300원, 400원짜리 500원짜리 은박 담요보다는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은박 방수포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블랭킷이라고 아주 질긴 소재가 있어요. 대신 좀 두껍고 부피가 좀 더 나가고 가격은 좀 더 비싸죠.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건 쉘터를 만들만 하죠. 바람이 많이 부는 데에서도 그런 어떤 헤비 듀티 은박 담요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사용할 것 같다. 아니면 하나를 쓰더라도 좀 제대로 된 것들을 좀 질긴 걸 쓰고 싶다 그러면 한 2, 3만 원짜리 SOL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것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박 방수포 뭐 이런 것들 미군 뭐 방수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면 좀 더 내구성이 좋은 거니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 은박 담요 챙긴 건 싸고 가볍고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기본 은박 담요는 무조건 챙기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최소 3개. 야외 활동이나 생존면 마찬가지야. 최소 3개. 그 다음 요것이
오래 보관하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 알루미늄 코팅된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박리돼요. 습기가 또 많은 곳에 보관하면 더 빨리 떨어집니다. 뭐 2년 내에도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반투명 필름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일반사 효과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보관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염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습기와 염분이 취약한데 제가 예전에 이 바다에서 섬에서 훈련하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배낭 안에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그 밖에 이제 나오고 난 후에 추우니까 한 장을 썼단 말이죠. 추위를 쓰고 덮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음에 쓰려고 놔뒀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쓰려고 한 몇 개월 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만 한 3, 4개월 지나는 것 같아요. 몇 개월에 쓰려고 이걸 딱 뜯었는데 포장지 상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포장지도 어떤 지퍼백처럼 이렇게 밀봉 좀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3, 4개월 지나서 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딱 여는데 와 펼친 안에 습기나 이 해수가 이미 다 수압에서 이미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쫙 펼쳤더니 다 박리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소재가 알루미늄이니까 코팅 자체가 알루미늄이 염분과 습기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다 박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주의할 필요가 있고 염분과 습기 주의 필요합니다. 특히 보관 중에 오늘 간단하게 음박 담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활용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음박 담요는 진짜 생존 담요입니다. 체온 유지에 가장 가성비 뛰어난 필수 장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